자, 우리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기초 강의가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12강. 저희 교재는 66쪽입니다. 66쪽 보면 결산이라고 나오죠. 예, 마지막 결산 과정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결산 과정은요, 뭐 필기를 사실 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나갈 거기 때문에 그냥 설명을 잘 들으시고 뭐 시간이 되시면 카트별로 해서 사진을 찍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재무제표 작성까지 자,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결산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우선 거래가 발생하잖아요. 거래가 나와야 되겠죠. 자, 이 거래가 발생하면 빨리 이 거래를 어떻게 합니까? 장부 기장을 해야 돼요. 우리 장부에 기장을 하기 위해서는 장부 기장을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분계라고 하는 걸 하셔야죠. 분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계를 하게 되면 분계장이라는 장부에 기록이 돼요. 분계장이라는 장부에 기록이 되고, 자, 이 분계장을 보고 우리는 어디에다가 총계정 원장에다가 총계정 원장, 줄여서 그냥 원장이라고 쓸게요. 총계정 원장에 뭐를 하게 됩니까? 그렇죠. 전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와 전기를 통해서 장부기입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분계와 전기가 누락됐거나 잘못 기장된 경우에는 장부기입에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계가 중요하고 전기가 중요합니다. 자, 이때 거래총액이 100원이면 분계장의 합계도 100원이어야 하고 총계정원장의 합계도 100원이어야 합니다. 이거는 거래총액이 100원이니까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거래총액이 다 기록되는 이 두 개의 장부를 우리는 이 두 개의 장부를 뭐라고 하느냐? 이 두 개의 장부를 주요장부 그럽니다. 주요장부 또는 주요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부라고 하는 것은 뭐 중요하니까 주요부다 이런 뜻이 아니라 모든 거래가 기록되는 장부다. 그래서 주요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모든 거래를 기록하지 않고 그냥 해당 거래 자기 거래만 기록하는 장부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보조장부라고 합니다. 보조장부. 자, 이때 분계장을 보조해 주는 장부가 있고요. 분계장을 보조해 주는 장부가 있고 총계정 원장을 보조해 주는 장부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장부는 모든 거래를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해당 거래만, 자기 거래만 기록해. 예를 들어서 거래가 총 100건이 나왔다. 근데 이 100건 중에 현금 거래가 뭐 20건이다. 그러면 현금 출납장이라는 장부는 그 현금 거래만 기록하는 장부예요. 외상 거래는 기록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 게 보조장부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보조부 그럽니다. 이것을 보조장부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보조장부는요, 분계장을 보조해 주는 장부를 보조기입장이라고 하고요. 총계정 원장을 보조해 주는 장부를 보조원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원장은 원장을 보조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알았죠? 예. 총계정 원장을 보조해 주는 장부는 원장이다. 보조원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총계정 원장을 보조하는 장부가 보조기입장이다. 그럼 틀린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장부를 뺀 나머지는 전부 다 보조부에 속하는데 굉장히 많아요. 이거. 예, 장부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조원장을 외워야 돼요. 보조원장의 종류는 3가지 종류가 있다. 보조원장은 3가지다. 그럼 누구누구냐? 자, 장부 이름이 무슨 원장이라는 말 들어가는 게 있어. 원장이라는 말로 들어가고 끝나는 건 다 보조원장이에요. 뭐 예를 들면 매출처 원장, 매입처 원장, 뭐 주주 원장, 뭐 수탁 판매 원장, 적송품 원장, 원장이라는 말 들어가잖아요. 예, 판매 원장 이런 건 다 보조 원장에 속합니다. 자, 무슨 대장이 있어요. 대장이라는 장부가 있습니다. 소모품 대장, 그죠? 들어보셨죠? 비품 대장, 뭐 건축물 대장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그런 건 전부 다 보조 원장에 속한다. 자, 그다음에 무슨 재고장이라는 게 있어요. 상품 재고장. 예?
재고장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요 세 개의 장부는 보조원장이다. 이런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전부 다 보조기입장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예를 들면 현금출납장이라는 장부 있죠. 금전출납부. 그건 어디에 속할까요? 여기 안 들어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왜? 원장, 대장, 재고장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니까. 이해가셨죠?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소액현금출납장은 보조원장에 속한다. 틀리죠. 틀린 겁니다. 보조기입장에 속하는 거죠. 그죠? 예, 받으러온 기입장과 지급원 기입장은 보조기입장이다. 맞아요. 맞습니다. 매입장, 매출장, 뭐 당좌예금 출납장 이런 건 다 보조기입장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죠. 현금 출납장은 총계정 원장을 보조하는 장부이다. OX. 틀렸죠. 현금 출납장은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분계장을 보조하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요. 매출처 원장은 총계정 원장을 보조하는 장부이다. 예, 맞았죠. 매출처 원장은 보조 원장에 속하니까. 이해가셨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를 다 뭐라고 하느냐? 이걸 그냥 장부 그래요. 이게 회계상의 회계장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래가 발생하면 장부에 기록을 한 거죠. 이게 장부예요. 그래서 장부의 기록을 통해서 자, 여기까지가 장부라면 이 장부 기록을 통해 이게 장부 기입이에요. 여기가 장부를 기입하고 장부 기입이 끝나면 뭐 합니까? 결산을 해야 돼요. 장부가 끝났으니까 이게 결산 절차입니다. 결산 절차. 그럼 결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 총계정 원장. 이 총계정 원장에 장부가 올바르게 기입됐는가를 뭐 해줘야 돼요? 그렇죠. 검증해야죠. 검증. 그러려면 어디에다가 옮겨 적어야 됩니까? 옮기는 걸 뭐라 그랬죠? 그렇죠. 이기라 그러죠. 이기. 총계정 원장을 계정 집계를 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시산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절차가 시산표를 작성해야 돼요. 시산표를 작성을 안 하고 그냥 바로 결산을 하게 되면 결산이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불안하죠. 그래서 시산표를 통해서 일단 오류를 먼저 검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산 가장 먼저 하는 게 시산표다. 그러면 시산표는 어떻게 작성하냐? 시산표는 총계정 원장에 합계를 갖고 작성하는 건 합계시산표. 잔액만 쓰는 걸 잔액시산표. 합계와 잔액을 동시에 쓰는 것을 합계 잔액시산표. 그래서 시산표의 금액은 장부 금액일까요? 아니면 이게 우리 기업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실제 금액일까요? 그죠? 장부죠. 왜? 총계정 원장에 장부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 썼잖아요. 그래서 시산표는 장부 금액입니다. 이게 장부 금액이에요. 이 시산표 합계도 역시 얼마가 돼야 됩니까? 시산표 합계도 역시 100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까지 100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시산표를 작성해 봤더니 일치했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장부 기입을 잘했구나.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게 이거 가지고 결산하는 게 아니거든요. 장부상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거는 얼마나 될까? 재고 조사를 해야 돼요. 항상 결산할 때는 그 재고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산표를 통해서 이제 뭘 합니까? 재고 조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작성하는 게 재고 조사표가 작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고 조사표는 언제 작성한다? 그죠? 시산표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재고 조사표 작성합니다. 근데 이 재고 조사표에 있는 금액은 이거는 장부 금액일까요? 실제일까요? 이거는 실제란 말이에요. 이게 실제 금액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장부 금액과 실제 금액이 일치돼야 되잖아요. 근데 일치하는 것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 게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치 안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재고 조사를 통해서 일치를 시켜야 돼요. 장부 금액과 실제 금액을 일치시켜야 돼요. 이 일치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일치시키는 과정을 우리는 이거를 수정사항이라고 그래요. 또는 정리사항.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기말 수정사항 또는 기말 정리사항이라고 합니다.
기말 수정사항. 그래서 장부 금액을 뭐로? 실제 금액으로 일치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장부상의 현금은 100원이야. 이게 장부예요. 그런데 금고에 가보니까 금고의 돈은 90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실제 금액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산해야 되는데. 뭘 갖고 결산할까? 이걸로 결산하면 안 된다는 거지. 실제 갖고 있는 걸로 해야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10원만큼을 마이너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얼마로? 90원으로 일치를 시켜줘야 돼. 이해 갔죠? 그러면 10원 마이너스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대변에 현금이 10원이 감소하는 거죠. 이게 부족액이에요. 없어진 거죠. 감소시키고 10원은 지금 결산하니까 뭐 없어졌잖아요.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잡손실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잡손실. 이 분계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이런 분계를 우리는 기말정리분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말정리사항은요. 하나가 아니라 상당히 많아요. 기말정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기말정리사항을 다 애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할 거냐면 이렇게 합시다. 아까 제가 우리 친구 이름 있잖아요. 소선미. 친구 아시죠? 소선미. 이 소선미가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머리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에듀윌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 대감을 평가한다. 이렇게 해보세요. 기말정리사항. 그러면 뭐라고요? 소선미가 대감평가. 자, 한번 써볼게요. 소, 선, 미, 가. 대, 감. 하고 평가. 대감을 평가한다. 그럼 여기서 소는 소모품이에요. 소모품의 정리. 소모품을 정리해야 돼. 소모품이 뭐죠? 사무용품. 소모품은 사무용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초에 사무용품 100만 원어치를 사다가 창고 안에 쟁여놨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 창고에 가서 불출해 갖고 씁니다. 100만 원어치 소모품이 있었는데 오늘 결산을 하다 보니까 창고에 가서 보니까 지금 2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100만 원 중에 20만 원은 남아있고 80만 원은 사용한 거죠. 그럼 이걸 정리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정리할까요? 80만 원은 비용으로 떨어줘야 되고 나머지 20만 원은 자산으로 쟁여놔야 되죠. 이 정리를 항상 언제 합니까? 결산 때마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산 정리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결산 수정 사항은 기말 수정 사항은 요 일반 거래하고는 달라요. 요 일반 거래는 영업을 하는 도중에 나오는 거래지만 이 기말 수정 사항은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얘는 항상 언제만 결산할 때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산할 때만 나옵니다. 선은 선급, 선수. 선급, 선수. 우리가 수익과 비용. 수익과 비용은 수익은 받는 거죠. 비용은 쓰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우리가 미리 줄 수도 있고 미리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걸 정리를 해줘야 돼.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회사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또는 뭐 화재 보험을 가입하고 1년분 보험료 1,200원을 미리 지급했다. 그럼 한 달에 100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한 달에 100원씩 1년이면 1,200원. 근데 이걸 매달 지급하기가 귀찮으니까 가입하면서 그냥 1년치 12개월분 1,200원을 미리 줘버렸다는 거죠. 그럼 미리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결산하다 보니까 아직 보험료가 11개월 지났어요. 아직 한 달은 아직 안 지났어요. 그러면 11개월은 비용으로 떨어야 되지만 한 달치 안 지난 것은 이거는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거죠. 이건 내 돈이에요. 내가 지급은 했지만 이거를 우리는 선급 보험료라고 한다는 거예요. 뒤에 가면 배우게 됩니다. 선급 보험료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걸 정리를 해줘야 돼요. 수익과 비용이 기말 결산 현재 얼마나 기간이 지나고 안 지났는지 이걸 정리해서 자산 또는 부채로 인식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지급, 미수. 미지급, 미수. 마찬가지예요.
미지급 미수도. 자, 예를 들면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여기가 결산이라고요. 근데 여기가 지금 9월이에요. 9월에 3개월치를 지급했어요. 그러면 9월, 10월, 11월 여기까지 지급이 된 거잖아요. 3개월치니까. 근데 지금은 여기 아닙니까? 그럼 결국 한 달치가 지금 못 됐어요. 아직 지급이 덜 됐잖아요. 그러면 9월에 지급했으면 12월이면 4개월분을 지급해야 되는데 우리가 3개월밖에 지급을 안 했다면 이 한 달치를 우리가 여기서 지급하는 걸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항상 결산 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는요. 이 가짜가 거짓 가짜입니다. 가계정. 거짓말 계정. 예를 들면 자산도 아니고 부채도 아니고 뭐 자본도 아니고 수익도 아니고 비용도 아닌 계정. 잠시 나왔다가 결산 때 없어지는 계정. 그래서 우리 이걸 임시계정이라고도 하거든요. 임시계정이라고 해요. 이런 계정은 영업하는 도중에 잠깐 사용했다가 결산할 때는 떨어져서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걸 가계정 그래요. 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실무에서 많이 쓰죠. 뭐 사장님 가수금 또는 뭐 사장님 가지급금. 돈을 주기는 했는데 지급은 했는데 내용을 잘 모른다. 그럼 일단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결산 때 올바른 이름으로 고쳐주는 거죠. 임시 잠깐 생겨났다 없어지는 계정. 그런 게 가계정이에요. 자, 대손. 이 대손이에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야 돼. 대손 충당금의 추정. 우리 이 대손 충당금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손실 충당금이라고 합니다. 이 대손 충당금이라는 말은 얼마 전에 사용했던 말이고 손실 충당금이 이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이걸로 써야 돼요. 예, 대손 충당금이라고 나오니까 그래도 자, 요거를 항상 정리를 해줘야 돼요. 원래 대손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요 대손이라는 말은 채권 받을 돈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거래처에 상품 100만 원어치를 외상으로 팔았다.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있잖아요. 예. 그런데 80만 원은 받았는데 20만 원을 아직 못 받았다. 그리고 걔네 집에 가보니까 얘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한 거죠? 튀었잖아요. 밤새. 그럼 20만 원 못 받게 된 거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대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채권이 회수 불능된 거죠. 예, 그걸 우리가 미리 충당해 놓은 돈을 만드는 거야. 결산 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은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어요. 감가상각.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자산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예, 그게 감가상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차량을 샀다. 근데 내가 맨 처음에 신차를 샀을 때는 1,000만 원이다. 근데 1년 썼다. 그럼 1년 썼으면 이게 중고됐잖아요. 그럼 지금도 1,000만 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만큼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그 떨어진 걸 자산을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비용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감가상각이에요. 자, 그 다음 평가. 평가는 자산 금액과 부채 금액을 정하는 겁니다. 자산 금액과 부채 금액을 정하는 걸 평가라 그래요. 그래야 결산을 하죠. 예를 들면 보세요. 자, 우리 학원에서 이 지우개를 1년 전에 1,000원 주고 샀다. 그럼 지금 장부상에 지우개는 1,000원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1년이 지났다. 사용했잖아요. 그럼 중고 상태가 됐잖아요. 그럼 이 지우개를 재무상태표상에 얼마로 표시할 거냐? 물론 그냥 1,000원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걸 원가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1,000원이라고 하지 않고 중고인 상태에서의 가치. 이걸 우리는 현행 가치라고 해요. 현행 가치. 현행 가치를 쓰고 싶다. 그럼 이거 평가해야 되잖아. 금액 측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 가보니까 이거 지금 산다면 새 거였을 때는 1,000원인데 중고인 상태에서의 이 지우개의 가치를 알아보니까 이거 지금 700원이 되더라. 그러면 이 지우개는 700원이다 라고 쓴다는 거죠. 그걸 평가한다 그래요. 측정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것을 우리는 항상 언제? 결산 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시산표 작성하고 난 다음에 재고조사를 해서 재고조사가 끝나고 나면 이게 이제 수정이 된 거거든요. 이게 수정 후예요. 이때 작성되는 게 시산표. 이 시산표는 수정 후 시산표입니다. 무슨 시산표라고요? 수정 후 시산표. 그럼 여기 시산표는 요거는 수정 전 시산표. 그래서 아까 시산표 종류에서
작성 시기에 따라서 수정 전, 수정 후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이게 수정 전, 이게 수정 후. 뭘 수정한 거예요? 그렇죠. 결산 정리사항. 기말 수정 사항을 정리한 전, 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이 수정 후 시산표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작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소리예요. 이해갔죠? 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수정 후 시산표가 끝나고 나면 여기서 이제 뭐가 되냐면 가결사를 하게 되는 거야. 가. 이게 무슨 가짜예요? 거짓 가짜. 가결산. 가결산시 작성되는 게 정산표입니다. 가결산이 작성하는 게 정산표다. 이 정산표도 역시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략이 가능합니다. 정산 끝났죠? 그러면 여기까지 작성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여기까지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게 결산 예비 절차. 지금 결산 절차 배우는 거죠? 결산 뭐라고요? 결산 예비 절차. 그러니까 결산 예비 절차에서 하는 게 뭐예요? 결산 예비 절차에서 하는 게 뭡니까? 시산표 작성하고 재고조사표 작성하고 정산표 작성한다. 이거 시산표는 시산표, 재고조사표, 정산표를 작성하는 과정을 우리는 예비 절차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정산표를 작성하게 되면 이제 가결산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장부를 마감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장부를 마감하게 돼. 어떤 장부? 요거. 분계장, 총계정, 원장, 보조부. 이거를 다 마감하게 되는 거죠. 그 마감하는 절차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그게 두 번째 큰 2번이에요. 이것을 결산 본 절차, 본연의 절차. 그러니까 결산 본 절차라고 하는 것은 장부 마감을 말하는 거예요. 장부 마감. 아셨죠? 자, 그럼 우리 장부는 어떻게 돼 있냐 이거예요. 이 장부는 어떻게 돼 있느냐? 장부는 총계정 원장 있죠? 총계정 원장 마감. 그리고 기타 장부. 총계정 원장을 빼고 다 기타 장부 마감.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총계정 원장과 기타 장부를 마감합니다. 자, 이때 우리 총계정 원장을 마감할 때는 총계정 원장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총계정 원장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총계정 원장 안에는 자산도 있고 부채도 있고.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자본도 있죠. 자산, 부채, 자본 모든 계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있어요. 수익도 있고 비용 계정도 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이때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뭐라고 하느냐? 이 세 개의 계정을 우리는 실제 계정이라 그래요. 무슨 계정이요? 실제 계정. 실제 계정. 실제. 열매 실자, 있을 제자. 실질적인 어떤 재산의 가치가 있다. 실물이 존재한다 이 소리예요. 실물이 존재하는 계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실제 계정은 회사가 청산할 때까지 계속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은 이번 연도 장사가 끝났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년마다 차기로 이렇게 이월돼서 영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제 계정을 우리는 영구 계정이라고도 하고요. 얘를 영구 계정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우리는 차기 2월 계정이라고 해요. 자, 무슨 계정이라고요? 차기 2월 계정. 그러니까 차기로 2월 되는 계정이다. 차기 2월이 되는 계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 수익 계정과 비용 계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수익 계정과 비용 계정은 실제 계정 그러지 않죠. 얘는 임시 계정이라 그래요. 임시란 얘기는 무슨 말? 잠깐 이번 연도에 나왔다가 없어지는 거죠. 그게 내년에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얘는 이번 연도에 발생하고 이번 연도에 소멸돼서 없어져. 그럼 내년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임시계정 또는 명목계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시계정 또는 뭐라고요? 명목계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얘는 차기로 이월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예. 차기 이월되지 않는 계정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가끔가다 이게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예. 예. 다음 연도로 또는 차기로 이월되는 계정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럼 예를 대답합니다. 그죠? 예를 대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마감은 어떻게 하느냐? 마감하는 순서는요. 지난번에 설명을 많이 했죠. 우리 총계정원장의 마감 순서는 경영성과를 먼저 마감하고 그 경영성과에서 손익계산을 하고 난 뒤에 재무상태표를 마감하는 거다 그랬죠. 그래서 수익비용을 먼저 마감해야 돼. 그럼 수익비용을 마감할 때는 제일 먼저 뭘 먼저 써야 돼? 뭘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손익계정을 먼저 그려줘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손익계정을 만들어야 돼요. 손익. 집합손익이에요. 예. 손익계정을 먼저 만든다. 그럼 손익계정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손익계정이죠. 이게 손익계정이에요. T자. 이걸 만들어 놓고, 그리고 비용계정과 수익계정을 마감해서 일로 보내는 거죠. 이게 2번입니다. 이게 대체예요. 대체. 비용계정은 손익계정 차변으로, 수익계정은 손익계정 대변으로 대체를 한다. 그래서 대체를 하게 되면 차변에 여기 대변에 손익이 나타나죠. 저 수익이 나타납니다. 총수익,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나타나요? 총 비용이 나타나죠. 총비용 얼마인데? 70원. 그러면 100원, 70원 빼면 차이가 나잖아요. 얼마 차이 납니까? 30원 차이 나죠? 어떻게 이때 30원을 뭐라 그래요? 이거를 당기 순이익, 수익에서 비용 뺐으니까 이 당기 순이익이 어디로 넘어가요? 자본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얘가 이 자본금이라는 계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이게 3번이에요. 이게 순손익 대체예요. 순손익 대체. 그러니까 순손익을 자본계정에 대체하는 거예요. 요거 자본계정에 대체하기 전에 요 자본은 기초자본이죠. 기말자산, 기말부채, 기초자본, 기말수익, 기말총비용, 기말총수익. 이해 갔죠? 근데 얘가 일로 넘어가 버리면 이제 얘가 뭐가 돼버려? 기말자본이 되는 거죠. 기초자본에다가 당기순이익이 더해지니까 기말자본이 돼요. 그러면 얘도 기말, 얘도 기말, 얘도 기말 다 됐죠? 그래서 이제 얘를 마감하는 거예요. 자산부채자본을 마감해. 요게 4번입니다. 요거 뭐라고 마감하죠? 그죠? 잔액을 차기로 이월시키면 돼요. 그래서 얘는 차기 이월합니다. 차기 이월 마감. 그래서 차기 이월로 마감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 5번이 뭐냐면 마지막 5번이 이제 2월 시산표를 만드는 거예요. 차기로 2월 된 금액을 가지고 2월 시산표를 작성하게 돼요. 요거 2월 시산표. 자, 요걸 작성하게 됩니다. 어떻게 작성하죠? 차변에는 자산을 쓰고요.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쓰게 됩니다. 자산 얼마, 부채 얼마, 자본 얼마 이렇게 해서 2월 시산표를 작성하게 되죠. 자, 이때 우리 2월 시산표는 저 뒤에 가면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죠. 그래서 이 2월 시산표는요. 생략이 가능합니다. 얘는 생략 가능. 그게 생략이 가능한 게 누구누구야? 수정 후 시산표. 이건 생략하면 안 돼요. 결산 절차에서 이건 필요한 거예요. 시산표 요거 수정 전. 그 다음에 정산표. 그리고 2월 시산표. 요 세 개는 결산 절차에서 생략할 수 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장부 마감이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가 장부가 마감이 된 거죠. 장부 마감. 네. 장부 마감이 좀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이 장부 마감은 뭐 하는 거냐? 그대로 그냥 말 그대로 총계정원장과 기타 장부를 다 마감하는 거다. 그러면 총계정원장을 마감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순서는 제일 먼저 수익계정과 부용계정을 1번은 손익계정을 먼저 만들어 놓고 집합손익을 만들어 놓고 수익계정과 비용계정을 집합손익계정에 대체한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손익계정을 마감해서 당기순이익이 나오면 이 당기순이익을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산부채 자본을 차기로 2월하고 다섯 번째 2월 금액을
시산표를 작성한다. 2월 시산표. 자, 여기서 있잖아요. 이런 게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은 이제 좀 기초니까 이걸 썼지만 뒤로 넘어가면 이거 당기순이익이잖아요. 이걸 자본금이라고 했는데 이 자본금은 개인회사는 자본금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개인회사를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주식회사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이익 잉여금이라고 마감하는 거예요. 자본금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이익 잉여금이라고 마감을 합니다. 주식회사에서는. 아셨죠? 그래서 여기 자본금 그래도 되고 이익 잉여금 그래도 돼요. 근데 뒤에 가면 자본금이라는 말 안 써요. 이익 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장부 마감이 끝나면 마지막 절차가 있어요. 세 번째, 결산 후 절차죠. 결산 후 절차. 자, 그럼 결산 후 절차는 뭐 하는 거냐? 결산 후 절차는 재무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재무 보고서 작성. 이게 결산 후 절차예요. 이해가셨죠? 그럼 재무 보고서는 우리가 뭘 작성해야 돼요? 재무 보고서는 뭘 작성을 해야 될까? 재무 보고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이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이에요. 이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누구에게? 정보 이용자에게 뭐 해줍니까? 전달 또는 제공해 주게 되겠죠. 이해갔죠? 근데 이 재무제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재무제표에 속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예, 이거 중요합니다. 재무제표 이거 잘 나옵니다. 우리 재무제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재무제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자, 제일 먼저 우리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표, 재무상태표. 두 번째는 일정 기간 동안에 얼마나 일을 했는지 성과를 나타내는 거죠. 성과, 재무 성과를 표시하는 표. 포괄 손익계산서. 포괄 손익계산서. 자, 세 번째는 일정 기간에 현금의 흐름. 현금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유입되고 또 이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현금 흐름표. 유동성에 관한 정보예요. 현금 흐름에 관한 정보. 현금 흐름표. 자, 네 번째는 자본 변동에 관한 거예요. 자본 변동. 우리 회사의 자본이 어떻게 변동하느냐 이거예요. 자본 변동.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자본이 변동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자본이 변동은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거잖아요. 자본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경우는 두 가지의 경우예요. 하나는 회사가 일정 기간 장사를 해요. 영업을 해서 벌면 돈이 늘어나죠. 예. 장사해서 이익이 생겼다. 그러면 자본이 증가하죠. 그죠? 근데 또 하나 증가되는 거는요. 장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회사가 주주로부터 추가 출자를 받았다. 주식을 발행하고. 그래도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본 변동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본 변동에서 중요한 것은 재무 성과에 기인된 것도 있지만 재무 성과에 기인하지 않은 정보도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갔죠? 예. 그러니까 이 재무보고서는 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되는 재무보고서는 재무 성과에 기인된 정보만 제공한다. 그럼 틀려요. 재무 성과에 기인되지 않은 정보도 포함한다. 아셨죠?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가 주석이죠. 이 주석은 이 재무제표의 보완 설명문이에요. 보충 설명. 다시 말하면 재무제표는 금액을 중심으로 써요. 금액 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금액 안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내용 중심이 아니거든요. 재무보고는. 돈하고 관련된 돈만 써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 중요한 내용을 정보 이용자들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알려주느냐? 주석을 통해서 알려준다는 거죠. 주석을 통해서 그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알려준다. 그래서 이거는 부연 설명, 보충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주석을 작성할 때는요. 가장 일반적으로 주석에는 가장 먼저 기입하는 게 뭐냐면 이러한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입각해서 작성된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장 먼저 써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재무제표를 작성했을 때 사용했던 회계처리 방법, 정책 또는 그 밖의 설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러한 재무제표를 누구에게? 이러한 재무제표를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을 하는 거죠.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면 이 정보는 무슨 정보이어다? 그렇죠. 유용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이 정보 이용자들은 이러한 재무제표를 보고 본인의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유용한 정보로 제공받는 거예요. 이게 곧 회계의 무슨 목적이다? 일반 목적이다. 여기서 일반이라는 말은 무슨 말? 일반이라는 얘기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일반적인, 기본적인 목적이다. 그래서 회계의 목적은 뭐예요? 정보 이용자에게 의사결정에 유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게 회계의 목적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럼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 기업에 돈을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이 시점에서 회수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이 재무제표를 보고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여기까지가 회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시험 문제가 대략 몇 문제가 출제가 되느냐면 여기서 시험 문제가 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3문제 출제가 됩니다.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면 여기서 거래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요. 거래에서 한 문제 나오고 시산표에서 한 문제 플러스 하나 최소 한 문제 나오고요. 그리고 결산 본 절차와 후 절차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기초지만 이런 거 우리가 틀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로 어떻게 출제가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출제가 된 바를 보겠습니다. 자, 68쪽입니다. 68쪽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결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죠. 결산 등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에 결산 절차 중 정산표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죠? 생략할 수 있다. 2번 집합손익계정에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한다. 그렇죠? 집합손익계정에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한다. 이게 당기순이익이에요. 세 번째 2월 시산표는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계정의 잔액을 모아 작성한다. 이게 틀렸네요. 2월 시산표는 자산부채 자본만 갖고 작성하는 거죠. 수익과 비용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수익비용은 빼야 돼요. 자산부채 자본 잔액을 모아 작성한다. 이래야 돼요. 4번은 원장의 장부 잔액과 실제 잔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장을 수정 기입한다. 아까 설명했죠. 자, 이게 원장이에요. 장부 금액, 이게 원장입니다. 얘하고 실제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얘를 수정하는 거죠. 실제를 수정하면 안 되죠. 그죠? 장부 금액을 수정한다. 맞습니다. 자, 5번에 자산부채 자본 계정의 잔액은 차기 2월로 마감한다. 맞아요. 그러면 수익과 비용 계정은 그렇죠. 손익으로 마감한다. 이래야 되겠죠. 자, 2번입니다. 결산 본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본 절차는 이게 본 절차잖아요. 요거만 얘기하는 겁니다. 본 절차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장부 마감이죠. 장부를 마감하는 거야. 1번 기타 장부를 마감한다. 맞잖아요. 2번 원장의 장부 금액과 실제 금액의 차이를 수정하여 일치시킨다. 이건 틀렸어요. 그죠? 장부 금액과 실제 금액을 수정해서 일치하는 거는 본 절차가 아니에요. 예비 절차지. 그죠?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은 그럼 무슨 절차예요? 예비 절차. 3번, 4번, 5번은 전부 다 본 절차에서 하는 거예요. 자, 읽어보시고요. 3번입니다. 자,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 규정한 전체 재무제표가 아닌 것,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 4번이죠? 그죠?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없어요. 여기 없잖아요. 예.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역시 똑같아요. 전체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것. 이게 22회 때 나왔네. 그죠? 예. 포함되지 않는 것 누가 있을까요? 1번이잖아요. 그죠? 세무조정계산서. 이건 없죠. 여기 세무조정계산서가 어디 있어? 이거는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회계에서 있어요. 우리 기업에게는 없습니다. 그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아요.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지 않는 계정. 이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지 않는 거. 자산, 부채, 자본만 나타나야죠. 수익, 비용은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보면 돼요. 여기 이번에 나온 거잖아요. 23회 때. 이렇게 나오는 건 틀리면 안 되죠. 5번에 보면 임차료 있잖아요. 임차료는 비용이니까 여기 나타나지. 손익계정이에요. 그죠? 예, 그럼 나머지는 다 자산부채 자본이라는 건데요. 자, 자본금은 자본이고요. 선급보험료는 자산입니다. 보험료라서 비용 아니에요. 선급자가 붙으면 다 자산이에요. 손실충당금. 이 손실충당금은 자산계정의 차감계정이에요. 이거. 손실충당금. 자산계정의 차감계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은 자본이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럼 자산이 증가되려면 어떻게 되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죠. 그러니까 차변에 자산이 나오지 않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차변에 자산이 없는 거. 자, 1번. 비품을 외상으로 구입했다. 그럼 차변에 비품 증가하잖아요. 자산이죠? 2번. 차입금 상환을 면제받았죠. 차입금 빌린 돈이죠. 그 빌린 돈을 면제받았으니까 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부채 감소. 그럼 차변에 뭐예요? 차입금 부채가 감소하지. 이게 틀린 거죠. 자산의 증가가 아니라 부채의 감소잖아요. 그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3번은요. 주주로부터 현금을 출자받았다. 그럼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4번은 은행으로부터 현금을 차입했다. 차변의 현금, 대변의 단기 차입금. 5번 이자를 현금으로 수령해. 이자를 현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차변의 현금, 대변의 이자, 수익. 이렇게 분개가 됩니다. 자, 2번은요. 다시 한번요. 2번 차입금 상환을 면제받았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 차변의 차입금 상환, 부채의 감소. 면제받았으니까 안 갚아도 되죠. 그럼 이거 다 이익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그다 써놓으세요. 채무 면제 이익 그럽니다. 채무 면제 이익. 이 채무 면제 이익은 수익이에요. 채무 면제 이익. 자, 한 장 들어 넘어가면 마지막 문제는 7번입니다. 당기순이익을 감소, 동그라미 쳐요. 감소시키는 거래가 아닌 것.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려면 뭐가 나타나야 되냐? 비용이 나타나야 돼요. 당기순이익의 감소 원인은 비용입니다. 당기순이익의 증가 원인은 수익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비용이 아닌 걸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답은 비용은 답 아닙니다. 1번. 자, 거래처 직원을 접대 후 현금 지출했대. 이거 접대비, 비용이잖아요. 그 다음 2번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인식했대. 감가상각비도 비용이에요. 그 다음 판매사원의 피복 구입 후 즉시 배분. 이거 복리후생비예요. 판매사원한테 유니폼 만들어줬다는 거죠. 비용이에요.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입니다. 직원 복리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자. 4번에 영업부 직원에 대한 급여 미지급에. 급여 미지급에 따라서 이건 비용이 나타나는 거죠. 급여 줘야 되니까. 아직 안 줬다는 거죠.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한 겁니다. 5번은 비용이 아닙니다.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지대. 취득세. 아, 이거는 비용 아니에요. 우리 세금은요. 세금은 두 가지 세금이 있어요. 자, 세 가지라고 보면 돼. 세 가지. 세금은 첫째, 자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 이거는 원가에 가산하는 거. 비용 처리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떤 게 비용이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내는 세. 이 보유세죠. 재산세, 자동차세, 보유세. 이건 비용이에요. 보유하고 있을 때는 비용이고요.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은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자산 원가에 가산해죠.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100만 원짜리를 취득했다. 그리고 이 건물을 등기했다. 근데 등기료가 뭐 10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 이 건물 가격은 100만 원 그러면 안 돼요. 건물 가격은 110만 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원가에 가산하는 거, 비용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건물 내가 110만 원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6개월 뒤에 세무서로부터 재산세 10,000원 내라고 연락이 왔다. 그럼 이 10,000원은 비용이에요. 재산세. 세금과 원가 비용입니다. 자, 그랬다가 이 건물을 10년 가지고 있다가 이걸 팔아먹었어.
그랬더니 양도세 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양도세는 이거 비용 아니에요. 양도세는요 그냥 판매 가격에서 빼는 겁니다. 예, 처분 가격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사람한테 건물을 200만 원에 팔았다. 근데 양도세 얼마 냈어? 20만 원 냈다. 그럼 20만 원 그냥 빼고 그냥 180만 원에 팔았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취득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은 원가의 가산, 보유 시 내는 세금은 비용, 처분 시 내는 세금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그냥 처분 가격에서 빼고 끝나는 거야. 알았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기초과정은 이렇게 12강으로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기본과정을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기본서가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예, 기본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다음 기본과정에서는 좀 더 연구를 더 많이 해서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잘 준비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시험 볼 때까지 가급적이면 뭐 열심히 공부하면 좋겠죠. 그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코로나 잘 대응하시고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성 있게 이렇게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기본 과정에서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